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죠.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한국당 내의 중진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홍 대표가 한국당 중진들을 겨냥해서 녹이자 아주 거친 발언을 쏟아냈네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전에 친박들한테 바퀴벌레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진들을 향해서 연탄가스란 얘기를 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서 당을 흔드는 것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갈등이 왜 이렇게 심화가 됐냐면요. 한국당의 일부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모든 어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인물난에 좀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뭔가 약간 사적으로 공천을 조금 남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홍준표 대표 그럴 거면 서울시장에 본인이 출마해라. 본인이 출마해라. 이런 여론이 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거기 약간 일침을 가면서 저런 말을 하는 중진들은 다음 총선에 강북 험지 차출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아침에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어쨌든 약간 중진과 홍준표 대표 간의 갈등이 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거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이 홍준표 대표한테 그게 인재영입도 잘 못하시고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홍 대표님 그 서울시장에 직접 나가세요. 뭐 이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니까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서 당을 흔들고 있다. 이제 이렇게 홍 대표가 직격탄을 날린 건데 채널A 김민지 기자와 또 이제 살펴볼 텐데요. 김민지 기자, 그 홍 대표가 일전에도 한번 이게 뭐 강북 험지 출마에 대해서 또 거론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총선 출마는 뭐 자신은 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자신이 비판을 한다면 비판한 사람들은 출마하려면은 뭐 고향을 버리고 강북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강북으로 차출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북 뭐 험지 출마 이 얘기가 보니까 홍 대표가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더라고요.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총선 출마는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면 다음에 그 비판하는 사람은 출마하려면 자기 고향 버리고 서울 강북으로 오십시오. 내 강북으로 차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이제 따뜻한 고향 버리고 서울 강북으로 차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신년 기자회견 당시 목소리인데 전 작가님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아니, 제가 보니까 이번에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평양에 가서 제일 그 관객들의 큰 반응이 올 그 가수가 레드벨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레드 준표의 활약이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따뜻한 고향에서 선수만 쌓은 그 올드보이들인 TK 지역의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다음에 강북으로 나가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도 이번에 서울시장이라든가 뭔가 나가서 몸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만약에 서울시장을 공석으로 두고 뭐 안철수 대표하고의 그 연대를 간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찍는 게 1번 서울시장 찍으면은 나머지 구청장들도 다 1번 찍고 3번 찍으면은 다 3번 찍는 게 대부분의 이제 지방선거에서의 투표 유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번을 달고 나가는 구청장들은 저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홍준표 대표가 올드보이들에게 경종을 울린 건 저는 좋다고 보지만 나를 흔들기 때문에 또 강북으로 차출하겠다. 이것도 부적절하고. 그래서 정말 그 보수들 노선은 아마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암담할 거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공천 문제를 하면 앞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본인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독재죠. 장기 독재. 근데 전 작가님이 홍 대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으시던데 그 그래픽 화면 좀 보여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 작가님께서 제가 본 정치인 중에 탁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 매우 극소수의 정치인이었다. 이게 홍 대표를 지칭해서 한 얘기세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탁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일단 그 판단이 빠르고 결단력도 있고 그다음에 싸울 때 싸울 줄 아는 드문 정치인이에요. 이 자유한국당은 제가 있을 때 보니까 거의 초식 공룡당이어가지고 다들 뒤에만 숨고 누구 치맛꼬리 잡고 누구 바지가랑이 잡는 아주 수동태의 정당인데 그런 점에서는 능동적인 정치인이죠. 그리고 말을 즉 쉽고 그다음에 아주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한나라당의 정치인이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대선에 후보로 나왔을 때 그 말은 기억할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부자들에게는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이런 거는 어떤 점에서는 매우 정치적인 뛰어난 레토릭이다. 왜냐하면 쉽게 시장 경제에 대한
그다음에 말하자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어허. 함께 갈 수 있는 정당이라는 예. 굉장히 간략한 편이다. 이런 게 가능했던 게 홍준표 대표였는데 예. 이 뭐 미스터 레드 또는 레드 준표로 이렇게 불리면서 네. 좀 총기가 흐려지고 정말 그 꼰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 작가님 개인 의견이신 거니까요. 절대적으로 제 개인 의견입니다. 자, 이제 이 그 홍 대표랑 중진들 간의 이제 뭔가 치열한 기싸움, 신경전. 여기에 이제 그 당내 한국당 중진 가운데 총대를 좀 매다시피 한 의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수염도 기르고 해수부 장관까지 했던 한국당의 이주영 의원이 좀 전면에 나서서 홍준표 대표를 좀 막 공격하고 나섰는데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이주영 한국당 의원 간에 인연, 악연 이런 게 막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스토리를 노은지 기자가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볼까요? 네. 두 사람의 인연을 저도 이 큰 화면을 준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홍검사와 이판사로 만나서 34년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주영 그 의원과 홍준표 대표인데 사실은 청주지법 형사단독 판사로 84년에 재직을 할 때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청주지검의 초임검사로 부임을 해오면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도 비슷한 시기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16대 국회에 입성을 할 때 당시 홍준표 대표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앞서서 15대 국회부터 홍준표 대표가 정치인 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두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췄던 적도 있었는데 2011년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한나라당에서 대표로 지낼 때 이주영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지내면서 또 함께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출마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친박계가 다른 후보를 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주영 의원만이 당에서 유일하게 홍준표 대표를 지지를 하면서 두 사람이 계속 끈끈한 정을 이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홍판표 개명의 진실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원래 홍준표 대표의 본명은 홍판표인데요. 이주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주에서 판사와 검사로 만났을 때 내가 중간에 한자가 좋지 않으니까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개명을 권유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군요. 그런데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가 갑자기 내 이름을 바꾸라고 한 것은 당시에 윤영호 청주지방법원장이었지 그 이주영 의원이 아니었다. 자기가 이제 내 이름을 바꾸려 했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다 이러면서 이주영 의원을 겨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면서 사실 두 사람의 갈등도 조금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난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조금 더 두 사람의 갈등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그 친홍과 비박의 어떤 이제 이런 구도로 좀 치러질 뻔했던 경선에서 그 이주영 의원이 중도를 표방하면서 나서면서 약간 그 판 구도가 흐트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를 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저격수를 자처하는 바람에 홍 대표와 이주영 의원의 갈등이 깊어졌는데요. 당시에 이주영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당화를 막아내야 된다. 지금도 당 대표의 사당화 현상 여러분들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요. 지금 이제 같은 상황은 2018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방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지적하면서 이주영 의원이 중진들을 모으는데 총대를 메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흥미로운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작가님은 저 두 분 다 아시잖아요. 홍준표 대표, 이주영 의원. 네, 왜 이주영 의원이 잘 알죠. 전면에 나서서 지금 홍 대표를 저렇게 공격하는 걸까요? 이주영 의원도 아주 꿈이 큽니다. 당대표도 하고 싶어 하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 예. 우리가 웬만해서 휴대폰에다가 자기 얼굴 이렇게 띄우진 않잖아요. 예. 가족 얼굴 띄우는데 자기 얼굴을 딱 띄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꿈이 권력 의지나 이런 게 남다르구나 했는데 저는 이제 이주영 의원이나 홍준표 대표나 둘 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요. 일단 홍준표 대표 문제는 얘기했으니까 이주영 의원의 경우에는 나라가 사유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한나라당, 즉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당화된다고 그거를 지금 성토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나라 걱정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군요. 기본을 예. 상실하고 나서 지금 당내 권력 게임에서 자기가 권력 잡겠다, 다음 당대표 되겠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당 뭐 인물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홍준표 대표는 부인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선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오죽하면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는 천막 당사 시절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다. 더 인물 모시기가 어렵고 오죽하면 천막 당사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전 작가님이 한나라당 천막 당사 시절에 당 네. 대변인 하셨었죠. 네, 그때 그 대변인이었죠. 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차떼기 당이라는 오명이 있고 예. 이거보다 더 우리가 폭망할 수는 없다 이런 건 있었지만은 예. 다들 하나가 돼서 뭉쳤었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된다. 예.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도 죽고 나라도 무너진다. 이런 어떤 절박함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도 이 자유한국당 쪽에 계신 분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똘똘 뭉쳤는데 지금은 모래알 같다. 그리고 나 몰라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의원들이 그 당시만 해도 뭐 소장판이 이래서 젊은 의원들이 예. 나름대로 항명운동도 하고 예, 예. 굉장한 소용돌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최병렬 대표도 뭐 물러가라고 하고. 네네. 근데 지금은 다 조용한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자기 비서하기 딱 좋은 사람들만 거의 공천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소리를 높이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초선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국회의원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같다. 허허. 이런 말을 해서 저도 정말 답답했습니다.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천막 당사 시절에는 대표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표였는데 그때 그 그래픽 화면을 보면 김민지 기자 그래도 천막 당사 시절에 그래도 나름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당시에 선방했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 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이라든지 뭐 차떼기 사태 이런 것으로 당 지지율이 8%까지 추락을 했지만 어쨌든 신뢰 회복을 위해서 뭐 당 연수원을 팔아서 국고에 헌납하고 네. 어떤 부패 이미지를 좀 씻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서 음. 17대 총선에서 무려 121석을 차지하는 예. 그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예. 나름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죠. 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지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 중진들과 이렇게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당내에서는 또 이 홍준표 대표의 약간 이게 개인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또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목소리인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변에 뭐 다른 현역 의원들 또는 뭐 밑에 이제 지역구 다니시면서 듣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어떤 불만들이 좀 많은지. 현장에 가보면은 홍준표가 당대표, 그러니까 우리 당의 얼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재들이 안 모인다라는 말이 많아요. 당대표의 저런 전행이나 1인, 지금 말해서 무슨 원맨쇼 비슷한 인기도 별로 없는데 그런 거로 가서는 승리하기는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그런 패배적 분위기가 만연해 있죠, 지금. 네, 박민식 전 의원인데 노은지 기자가 통화를 해봤는데 이제 무슨 얘기인 거예요? 네, 통화를 예. 해봤는데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뭔가 이제 공천을 좀 심사 면접도 봤었잖아요. 부산시장에 도전을 했다가 어쨌든 이제 고배를 마셨는데 지역 분위기를 좀 전해준 겁니다.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당의 얼굴로 있기 때문에 인재들이 들어오려다가도 좀 주저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자처해서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당 지도부라든지 이제 의원들한테 인재를 좀 추천해 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예. 제가 만난 의원들 좀 상당수가 인재를 모아 오려고 해도 우리 당의 어떤 지금 상황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뭐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 좀 꺼리는 사람이 많다 이런 분위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뭐 지금 한국당의 이런 상황들이 전 작가님 보시기에는 뭐 정말 홍준표 대표의 어떤 저런 개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개인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장점을 못 살리고 단점만을 지금 계속해서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를 우리가 만들더라도 이 감독이 굉장히 그 커리어가 있고 좋고 그러면은 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네. 유명한 뭐 저기 원빈도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원빈은커녕 응? 지금 캐스팅이 안 되는 예. 그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한국당에서 시청자 여러분 사실 지금 서울시장이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후보를 내야 될 텐데 다들 고사했잖아요. 홍정욱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다 아유 저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국당 오늘 홍문표 사무총장인가요? 다음 주에 서울시장 뭐 깜짝 후보를 우리가 발표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뭔가 인물이 좀 있긴 있나 본데요. 그 홍문표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 덧붙인 게 있는데 우리로서 많이 공을 들였고 그리고 기존의 언론에 언급은 됐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언급이 됐던 분이라고 해보면은 김병준 전 교수라던가 아니면 황교안 전 총리 이 정도 한 두 분 정도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에 언급이 됐던 김병준 교수가 조금 마음을 돌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깜짝 카드는 공개가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전 작가님 좀 취재해 보신 거 없으세요? 아니 오늘 만난 사람들은 다 오리무중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까? 오리무중이다.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죠.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한국당 내에 중진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홍 대표가 한국당 중진들을 겨냥해서 녹이자 아주 거친 발언을 쏟아냈네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전에 친박들한테 바퀴벌레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진들 향해서 연탄가스란 얘기를 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서 당을 흔드는 것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갈등이 왜 이렇게 심화가 됐냐면요. 한국당의 일부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모든 어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인물난에 좀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뭔가 약간 사적으로 공천을 조금 남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홍준표 대표 그럴 거면 서울시장에 본인이 출마해라. 본인이 출마해라. 이런 여론이 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홍준표 대표가 거기 약간 일침을 가면서 저런 말을 하는 중진들은 다음 총선에 강북 험지 차출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아침에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어쨌든 약간 중진과 홍준표 대표 간의 갈등이 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거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이 홍준표 대표한테 그게 인재 영입도 잘 못하시고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홍 대표님 그 서울시장에 직접 나가세요. 뭐 이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니까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서 당을 흔들고 있다. 이제 이렇게 홍 대표가 직격탄을 날린 건데 채널A 김민지 기자와 또 이제 살펴볼 텐데요. 김민지 기자, 그 홍 대표가 일전에도 한번 이게 뭐 강북 험지 출마에 대해서 또 거론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예. 이 총선 출마는 뭐 자신은 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뭐 그런 식으로 자신이 비판을 한다면 예. 비판한 사람들은 출마하려면은 뭐 고향을 버리고 강북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강북으로 차출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강북 뭐 험지 출마 이 얘기가 보니까 홍 대표가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더라고요.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총선 출마는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만약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면 다음에 그 비판하는 사람은 출마하려면 자기 고향 버리고 서울 강북으로 오십시오. 내 강북으로 차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이제 따뜻한 고향 버리고 서울 강북으로 차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신년 기자회견 당시 목소리인데 전 작가님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아니 제가 보니까 이번에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평양에 가서 네. 제일 그 관객들의 그 친홍과 비박의 어떤 이제 이런 구도로 좀 치러질 뻔했던 경선에서 그 이주영 의원이 중도를 표방하면서 나서면서 약간 그 판 구도가 흐트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를 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저격수를 자처하는 바람에 홍 대표와 이주영 의원의 갈등이 깊어졌는데요. 당시에 이주영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당화를 막아내야 된다. 지금도 당 대표의 사당화 현상 여러분들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요. 지금 이제 같은 상황은 2018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방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서 약간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지적하면서 이주영 의원이 중진들을 모으는데 총대를 메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예, 흥미로운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작가님은 저 두 분 다 아시잖아요. 홍준표 대표, 뭐 이주영 의원. 네, 왜 이주영 의원이 잘 알죠. 전면에 나서서 지금 홍 대표를 저렇게 공격하는 걸까요? 이주영 의원도 아주 꿈이 큽니다. 당대표도 하고 싶어 하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 예. 우리가 웬만해서 휴대폰에다가 자기 얼굴 이렇게
띄우진 않잖아요. 예. 가족 얼굴 띄우는데 자기 얼굴을 딱 띄운 분이에요. 그래서 아, 이분이 굉장히 꿈이 권력 의지나 이런 게 남다르구나 했는데 저는 이제 이주영 의원이나 홍준표 대표나 둘 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요. 일단 뭐 홍준표 대표 문제는 얘기했으니까 이주영 의원의 경우에는 나라가 사유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한나라당, 즉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당화된다고 그거를 지금 성토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나라 걱정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군요. 기본을 예. 상실하고 나서 지금 당내 권력 게임에서 자기가 권력 잡겠다, 다음 당대표 되겠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당 뭐 인물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홍준표 대표는 부인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선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오죽하면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는 천막 당사 시절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다. 더 인물 모시기가 어렵고 오죽하면 천막 당사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전 작가님이 한나라당 천막 당사 시절에 당 네. 대변인 하셨었죠. 네, 그때 그 대변인이었죠. 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차떼기 당이라는 오명이 있고 예. 이거보다 더 우리가 폭망할 수는 없다 이런 건 있었지만은 예. 다들 하나가 돼서 뭉쳤었어요. 아. 그리고 이건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된다. 예.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도 죽고 나라도 무너진다. 이런 어떤 절박함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요. 큰 반응이 올 그 가수가 레드벨벳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 지방 선거에서 레드 준표의 활약이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 일단은 그 따뜻한 고향에서 예. 선수만 쌓은 그 올드보이들인 TK 지역의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예. 다음에 강북으로 나가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도 이번에 서울시장이라든가 뭔가 나가서 몸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만약에 서울시장을 공석으로 두고 뭐 안철수 대표하고의 그 연대를 간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찍는 게 1번 서울시장 찍으면은 나머지 구청장들도 다 1번 찍고 예. 3번 찍으면은 다 3번 찍는 게 대부분의 이제 지방선거에서의 투표 유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번을 달고 나가는 구청장들은 전원 안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홍준표 대표가 올드보이들에게 경종을 울린 건 전 좋다고 보지만 예. 나를 흔들기 때문에 또 강북으로 차출하겠다. 이것도 부적절하고. 그래서 정말 그 보수들로서는 아마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암담할 거다. 예. 그리고 3년 후에 그 공천 문제를 하면 앞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본인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독재죠. 장기 독재. 근데 전 작가님이 홍 대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네. 얘기한 적도 있으시던데 그 그래픽 화면 좀 보여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 작가님께서 제가 본 정치인 중에 탁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 매우 극소수의 정치인이었다. 이게 홍 대표를 지칭해서 네. 한 얘기세요? 네. 어떤 면에서 이렇게 탁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일단 그 판단이 빠르고 결단력도 있고 그다음에 싸울 때 싸울 줄 아는 드문 정치인이에요. 네. 이 자유한국당은 제가 있을 때 보니까 거의 초식 공룡당이어가지고 다들 뒤에만 숨고 누구 치맛꼬리 잡고 누구 바지가랑이 잡는 아주 수동태의 정당인데 그런 점에서는 능동적인 정치인이죠. 예. 그리고 말을 즉 쉽고 그다음에 아주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한나라당의 정치인이었어요. 예.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대선에 후보로 나왔을 때 그 말은 기억할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부자들에게는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예. 이런 거는 어떤 점에서는 매우 정치적인 뛰어난 레토릭이다. 네. 왜냐하면 쉽게 시장 경제에 대한 그다음에 말하자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어허. 함께 갈 수 있는 정당이라는 예. 굉장히 간략한 편이다. 이런 게 가능했던 게 홍준표 대표였는데 예. 이 뭐 미스터 레드 또는 레드 준표로 이렇게 불리면서 네. 좀 총기가 흐려지고 정말 그 꼰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 작가님 개인 의견이신 거니까요. 절대적으로 제 개인 의견입니다. 자, 이제 이 그 홍 대표랑 중진들 간의 이제 뭔가 치열한 기싸움, 신경전. 여기에 이제 그 당내 한국당 중진 가운데 총대를 좀 매다시피 한 의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수염도 기르고 해수부 장관까지 했던 한국당의 이주영 의원이 좀 전면에 나서서 홍준표 대표를 좀 막 공격하고 나섰는데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이주영 한국당 의원 간에 인연, 악연 이런 게 막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스토리를 노은지 기자가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볼까요? 네. 두 사람의 인연을 저도 이 큰 화면을 준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홍검사와 이판사로 만나서 34년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주영 의원과 홍준표 대표인데 사실은 청주지법 형사단독 판사로 84년에 재직을 할 때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청주지검의 초임검사로 부임을 해오면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도 비슷한 시기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16대 국회에 입성을 할 때 당시 홍준표 대표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앞서서 15대 국회부터 홍준표 대표가 정치인 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두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췄던 적도 있었는데 2011년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한나라당에서 대표를 지낼 때 이주영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지내면서 또 함께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출마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친박계가 다른 후보를 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주영 의원만이 당에서 유일하게 홍준표 대표를 지지를 하면서 두 사람이 계속 끈끈한 정을 이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홍판표 개명의 진실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원래 홍준표 대표의 본명은 홍판표인데요. 이주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주에서 판사와 검사로 만났을 때 내가 중간에 한자가 좋지 않으니까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개명을 권유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군요. 그런데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가 갑자기 내 이름을 바꾸라고 한 것은 당시에 윤영호 청주지방법원장이었지 그 이주영 의원이 아니었다. 자기가 이제 내 이름을 바꾸려 했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다 이러면서 이주영 의원을 겨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면서 사실 두 사람의 갈등도 조금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난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조금 더 두 사람의 갈등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늘도 이 자유한국당 쪽에 계신 분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똘똘 뭉쳤는데 지금은 모래알 같다. 그리고 나 몰라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의원들이 그 당시만 해도 뭐 소장판이 이래서 젊은 의원들이 예. 나름대로 항명운동도 하고 예, 예. 굉장한 소용돌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최병렬 대표도 뭐 물러가라고 하고. 네네. 근데 지금은 다 조용한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자기 비서하기 딱 좋은 사람들만 거의 공천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소리를 높이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초선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국회의원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같다. 허허. 이런 말을 해서 저도 정말 답답했습니다.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천막당사 시절에는 대표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표였는데 그때 그 그래픽 화면을 보면 김민지 기자 그래도 천막당사 시절에 그래도 나름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당시에 선방했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이라든지 뭐 차떼기 사태 이런 것으로 당 지지율이 8%까지 추락을 했지만 어쨌든 신뢰 회복을 위해서 뭐 당 연수원을 팔아서 국고에 헌납하고 어떤 부패 이미지를 좀 씻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서 17대 총선에서 무려 121석을 차지하는 그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나름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죠. 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지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 중진들과 이렇게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당내에서는 또 이 홍준표 대표의 약간 이게 개인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또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목소리인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변에 뭐 다른 현역 의원들 또는 뭐 밑에 이제 지역구 다니시면서 듣는 얘기도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어떤 불만들이 좀 많은지. 현장에 가보면은 홍준표가 당대표, 그러니까 우리 당의 얼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재들이 안 모인다라는 말이 많아요. 당대표의 저런 전행이나 1인, 지금 말해서 무슨 원맨쇼 비슷한 인기도 별로 없는데 그런 거로 가서는 승리하기는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그런 패배적 분위기가